예, 프리캘큘러스, 이번에는 행렬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행렬은 예전에는, 꽤 오래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었던 건데요. 이제 최근에는 다루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미적분학 1, 2 과목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행렬에 관련된 지식은 사실은 어, 행렬식 정도, 소위 행렬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렬식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행렬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행렬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공계의 필수적인 그 수학 과목으로서 미분적 분학 1, 2 말고도 2학년에 올라가면 뭐 공대의 경우에는 공업수와 또 선형대수와 같은 행렬을 다루는 그 필수적인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렬식을 소개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기본 목적이긴 하지만 더불어 이제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개념 등등을 좀 더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행렬,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행렬이라는 거는 뭐 수, 또 뭐 기타 다른 오브젝트 괜찮은데 수 같은 것들을 행과 열을 이루도록 나열을 한 거예요. 행은 이제 로우니까 가로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열은 컬럼이니까 세로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고 얘를 보면 3, 2, 4, 5, 9, 1 이렇게 써놨죠? 숫자를 나열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가로줄, 요게 행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1행이 되는 것이고 요것이 2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세로줄, 열이죠. 그래서 요게 1열, 2열, 3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행렬은 보통 행렬의 숫자는 이렇게 숫자를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칩니다.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또 행렬의 이제 사이즈,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는 행렬의 행의 개수, 3은 열의 개수, 행열. 그래서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각각 했어요. 2 곱하기 3 하면 사실 숫자가 6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경우는 2 곱하기 3 행렬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보면 숫자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했는데 보면 여기 행이 하나 있는 거죠. 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 곱하기 4 행렬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요 같은 경우는 행이 하나, 둘, 셋 있고 열은 한 개만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1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 좀 특별한 행렬들을 좀 소개를 하면요. 소위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니까 제일 작은 것부터 하면 1 곱하기 1 행렬,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3 행렬, 뭐 4 곱하기 4 행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방 행렬 또는 스퀘어 매트리스라고 부릅니다. 1 곱하기 1 행렬이면 행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숫자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게 1 곱하기 1 행렬. 이것은 하나, 둘, 2 곱하기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곱하기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로, 세로의 개수가 같으니까, 길이가 같으니까 이제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을 보통 우리가 스퀘어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따서 스퀘어 매트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로 매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영행렬이 되겠죠. 영행렬이라는 거는 그 나열된 숫자들이 모두 영인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영행렬은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어떤 사이즈든 간에 그것을 구성하는 숫자들이 모두 영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뭐, 1 곱하기 1로서 영행렬, 2 곱하기 2로서 영행렬, 그다음에 1 곱하기 3행렬로서 영행렬인 거죠, 이것은.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단위 행렬인데 여기 보면 얘를 제가 사이즈별로 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는 스퀘어 매트리스예요. 정방 행렬이에요. 열과 행의 개수가 모두 똑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건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특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대각선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대각선상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1이에요. 1, 1, 1. 그렇죠? 그리고 대각선 위에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는 스퀘어 매트리스인데 대각선상에 있는 숫자들이 모두 1이고 대각선에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0인 행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벡터 사이의 연산을 생각을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행렬들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이제 벡터의 경우에 그걸 컴포넌트 벡터로 나타냈을 때는 벡터들 간의 덧셈은 좌표들 간의 덧셈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행렬의 경우에도 덧셈은 좌표들끼리의 덧셈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끼리의 덧셈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덧셈을 하려면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벡터의 경우도 벡터들끼리 덧셈을 하려면 벡터의 디멘전이 같아야 되겠죠. 뭐 2차원 벡터는 2차원 벡터들끼리 아직 2차원 벡터하고 3차원 벡터하고 이렇게 같이 더하진 않았죠. 행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행렬들에 대해서 덧셈을 한다. 덧셈하는 방법은 여기 예로 설명할게요. 여기 2 곱하기 3 행렬 두 개가 있죠. 두 개를 덧셈을 합니다.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7 해서 마이너스 6 2와 4를 더해서 6 3과 2를 더해서 5 4와 2를 더해서 5 5와 3을 더해서 8 6과 8을 더해서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끼리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거는 1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있는 거는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3 빼기 2니까 1. 뭐 이런 식으로 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경우에도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그냥 실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 6이라는 행렬이 있고요. 이 행렬에다가 실수 2를 곱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숫자를 갖다가 이 스케일러를 각각의 위치에 있는 숫자들한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 2 곱하기 6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벡터에서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하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행렬의 경우에는 이제 곱셈이 있습니다. 프라덕이라고요. 곱셈, 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곱셈. 자, 근데 곱셈을 할 때는 곱을 하는 그 행렬 사이에 사이즈가
사이즈의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m 행렬하고 m 곱하기 k 행렬하고 곱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곱셈에서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n 곱하기 m 행렬하고 m 곱하기 k 행렬하고 곱하면 n 곱하기 k 행렬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 곱하기 3행렬이 있죠. 여기 보면 3 곱하기 2행렬이 있어요. 둘 사이에 곱을 하는 거예요. 같죠? 자, 곱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여기 1행의 1열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 1행을 뒤에 1열과 곱하는 거예요. 앞에 1행을 뒤에 1열과 곱하면 1행 1열 위치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벡터에서 프로덕트 같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는데 곱한다는 거는 1-7 2, 4 3,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열의 개수가 3이고 그렇죠? 이게 행의 개수가 3이니까 이렇게 딱 매치시켜서 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7, 1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1행과 1열 사이에 계산을 하면 이게 1행 1열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벡터에서 벡터가 주어졌을 때 벡터를 자꾸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 프로덕트 한다는 건 뭐냐면 각각의 좌표들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걸 이 벡터 사이에 닷 프로덕트라고 해요. 점을 찍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행을 벡터로 생각하고 뒤에 1열을 벡터로 생각해서 닷 프로덕트 한 것.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이제 이런 닷프로덕트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 실제 뭐 선형대수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를 꺼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미적분학 할 때도 이제 소개가 되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행 2열에 있는 것은 앞에 1행과 뒤에 2열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닷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러면 1, 2, 3, 3, 8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2행 1열에 있는 값은 앞에 2행과 뒤에 1열을 닷프로덕트 해요. 4-7, 5 곱하기 5, 4, 6, 2 값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2행 2열에 있는 것은 앞에 2행과 뒤에 2열을 닷프로덕트 해요. 4, 1, 5, 3, 6, 8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매트리스 그리 프로덕트 하면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이 매트릭스 행렬의 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렬식이라는 거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요거를 소개하는 게 이 강의의 주 목적입니다. 자, 행렬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퀘어 매트리스 행과 열의 개수와 같은 행렬이 주어졌을 때 계산해내는 어떤 값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determinant라고 해요. 이게 왜 determinant라고 하냐면 그 행렬의 어떤 특성을 결정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determinant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알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이후에 정의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이제 2 곱하기 2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요 행렬의 행렬식은 요 괄호를 치지 않고 이렇게 작대기를 세로로 쳐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 행렬이 있다.
그럼 이 행렬의 행렬식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곳의 정의는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거예요. x자로 곱한 것끼리의 차이예요. a11, a22 곱하기 a12, a21을 뺀 거. 자, 이거 좀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 같은 경우는 여기 3 곱하기 3행렬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일단 숫자로 안 쓰고 이렇게 기호를 썼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구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이 행렬의 행렬식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제가 이 행을 따라서 가볼게요. A11이 있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A11이 속한 행과 열을 지워요. 그럼 여기 이런 2 곱하기 행렬이 남죠? 그것의 행렬식. 그 다음에 A12를 선택해요. 곱해주고 이것이 속한 행과 열을 지우면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이 남죠? 그것의 행렬식. 세 번째 A13를 여기 제가 하나 빼먹었군요. A13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이 속한 행과 열을 지우면 이런 2 곱하기 2 행렬이 남죠? 그것의 행렬식.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행을 하나 딱 지정을 해놓고 이 숫자 곱하기 얘를 제외한 부분의 행렬식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하고 요 A12 값하고 이것이 속한 행과 열을 지웠을 때 얻어지는 행렬의 식. 그 다음에 세 번째 A13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이것을 속한 행과 열을 지웠을 때 얻어지는 행렬의 식.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맨 처음에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두 번째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다시 세 번째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n 곱하기 n 행렬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n번째 행이 있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n번째 열이 있어요. 그래서 A22라는 거는 2행의 2열에 있는 거, N2라는 거는 n행의 2열에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있을 때 요 행렬 A에 대해서 AIJ라는 거는 A에서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지워서 얻어낸 행렬을 AIJ라고 할게요. 그러면 AIJ는 A에서 A가 M 곱하기 N 행렬인데 거기서 행과 열을 하나씩 지웠으니까 이거는 M-1 곱하기 M-1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N 곱하기 N 행렬의 행렬식은 앞에서 한 것 같이 첫 번째 A11 그다음에 요거가 속한 거를 지워서 얻어내는 거를 A1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의 행렬식 A12 다음에 요거를 지웠을 때 얻어지는 행렬의 식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야 되니까 첫 번째는 플러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게 여기가 짝수면 마이너스고 홀수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n번째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그래서 n이 홀수면 여기가 짝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n이 짝수면 여기가 홀수가 될 테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행렬식은 이제 행렬의 중요한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먼저 그 얘기를 조금 할까요? 행렬식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만약에 여기 n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n 행렬 두 개를 곱했어요. 행렬 A, B를 곱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두 개, 그러니까 n 곱하기 n 행렬, n 곱하기 n 행렬 곱하면 n 곱하기 n 행렬 다시 나오죠? 이게 n 곱하기 n 행렬인데 이것의 행렬식 값은 각각의 행렬식 값에 곱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성질이죠. 곱한 것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한번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여기 2 곱하기 2 행렬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에 구성하는 숫자를 그냥 우리가 문자로 A, B, C, D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일단은 AD-BC 결국 A의 디터미넌트죠. A의 행렬식 값이죠. 그곳에 역수를 곱하고 D하고 A를 바꿨고 BC는 부호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차이를 알겠죠? 여기 AD-BC 즉 행렬식 값을 곱한 거예요. 역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했습니다. 요거 먼저 곱을 해볼게요. 이렇게 곱을 하면 이렇게니까 DA-BC.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하니까 DB-BD.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CA 더하기 AC.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C 더하기 AD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0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AD-BC죠, 이게. 근데 앞에 이제 AD-BC분의 2를 곱해줬으니까 여기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AD-BC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1이 돼서 뭐가 되냐면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돼버려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돼요. 요 행렬에 대해서 요 행렬을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 곱하기 n 행렬 a가 있다.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오른쪽에 곱했건 왼쪽에 곱했건 결과물이 이런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된다. 그러면 이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해요. 우리가 역수라 그러면은 5의 역수는 5분의 1이죠. 곱하면 1이 되죠.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5의 역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주어진 행렬, n/n 행렬에 대해서 좌우에 곱했을 때 결과물이 n/n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된다. 그러면은 이 행렬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해요. 행렬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그래서 역이라는 뜻, 역수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로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A, B가 서로 역행렬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A, B 곱하면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되는데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1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 곱하기 남는 부분 1001이죠. 일단 2 곱하기 2 단위 행렬은 행렬식이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3 단위 행렬은 이렇게 하면 1, 아이고.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이렇게 빼면 1001 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이 0이죠. 그러니까 뭐가 오든지 간에 0. 세 번째도 0이죠. 뭐가 오든지 간에 0. 이 두 부분은 0이 되고요. 남은 이 부분은 이게 좀 전에 계산했죠. 1이었죠. 그래서 1이 돼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의 행렬식 값은 항상 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서로 역행렬 관계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될 텐데 그것의 행렬식 값은 1이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곱의 행렬식 값은 각각의 행렬식 값의 곱이라고 그랬죠. 결국 A의 행렬식 값 곱하기 B의 행렬식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의 행렬식 값이 0이다. 그러면 이게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A에 대해서 이러한 B가 존재하지, 역행렬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행렬식 값이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죠. 행렬식 값이 0이냐 아니냐로.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준다 해서 디터미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렬식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주어진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그러면 뭐하러 생각을 하느냐. 행렬의 쓰임새는 다양해요. 어떤 뭐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구조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제약식을 효과적으로 쉽게 나타내는데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로 인해서 사실은 원래 이공계에서 거의 모든 과목, 이공계뿐만 아니고 경제, 경영, 사회과학 이런 데도 행렬을 사용을 합니다. 행렬과 그것에 관계된 이론을 사용을 해요. 게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딥러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큰 사이즈의 행렬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들어서 이 행렬의 쓰임새는 4차 산업 관련해서도 더 크게 됐어요. 원래부터도 이공구에서 또는 어떤 수치를 동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거의 뭐 4차 산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더 그 중요성이 커진 과목이 물건이 행렬이라는 것이고 그 행렬을 활용하거나 그것의 어떤 수학을 배우는 것을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2학년 정도 되면 거의 모든 이공계학과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때 좀 잘 공부를 해두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행렬의 개념만 소개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행렬의 쓰임새를 여기 좀 하나 예로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2x 더하기 4y는 5고 3x 더하기 7y는 4예요. 그래서 이것의 연립방정식의 해인 xy를 구하고자 해요. 근데 이런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2, 4, 3, 7, 2, 4, 3, 7 행렬을 쓰고요. 여기 xy를 2 곱하기 1 행렬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곱을 하면 24xy니까 2x4y죠. 그게 5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x 더하기 7y는 4가 된다. 그러니까 이 행렬의 곱이 이 방정식을 나타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이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는가 아닌가를 한번 판정을 해보죠.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했더니 2743 그래서 14 빼기 10이니까 2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니죠. 그 얘기는 이 행렬이 역행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역행렬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아까 여기 이렇게 나왔었죠.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뭐 이제 두 개 위치 바꿔서 7이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실제 이렇게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와요. 단위 행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역행렬을 요 식에서 요 역행렬을 왼쪽에다가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곱했고 5, 4에 대해서 여기 곱했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이 행렬이 역행렬이니까 이게 1, 0, 0, 1이 돼요. 그러면 1, 0, 0, 1에다가 xy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니까 x, 이렇게니까 y가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그냥 xy, 요 2 곱하기 행렬이 돼버리고 오른쪽에 이제 요 역행렬을 5, 4에다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7, 5, 35, 4, 4, 16. 16 더하면 제가 뭘 잘못했죠? 빼기를 했네요.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빼기를 해야 돼요. 되죠? 그렇죠? 7, 5, 마이너스 16이니까. 7, 5, 35에서 16을 빼면 19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9, 2분의 마이너스 7. 결국 xy는 2분의 19, 2분의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 뭐 그냥 손으로도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연립방정식 여러분들 손으로 풀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저식이 변수가 한 100개 정도 되는 거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도 100개고 식도 100개인 연립방정식이라고 해볼까요? 그렇죠?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를 요거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연립방정식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 행렬식과 역행렬을 적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게 가장 간단한 행렬의 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궁무진 많으니까 또 각각의 전공에 들어가서는 그 전공 나름대로 또 행렬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을 좀 선형대수학을 좀 잘해두면 좀 이공계 공부나 연구하기에 아주 유용하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이 강의에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거는 사실은 행렬식이에요. 미적분학에서 써먹을 때는 행렬식만 써먹으니까 거의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행렬에 관해서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시작에서도 이 강의 첫 번째 강의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고교 과정에 수학의 여러 분야가 이제 선택 과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필수로 했던 것들이 선택이 돼서 어떤 학생은 듣고 어떤 학생은 이수하고 어떤 학생은 더 이수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백그라운드가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공계로 왔을 때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중요 과목 중에 하나인 미분적 분학 1, 2를 들을 때 좀 그 간극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간극을 메워주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행렬이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길지 않은 강의지만 간단하게 준비한 거지만 어느 정도 개념을 일깨워주는 거니까 잘 좀 내용을 파악을 해놓으면 미적분학 수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입학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꿈과 여러 가지 의욕에 많이 차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하기가 쉽진 않아요.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또는 뭐 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지 말고 초질간 본인이 세운 뜻을 좀 이 대학교 들어와서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